안녕하십니까. 저 신구입니다. 열심히 공부한다는 말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열공이라고 하던가요? 예. 아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그렇게 작정을 하고 경제를 열공한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은 독학으로 공부를 하셨다고 하죠.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아예 전문가를 불러다가 학생처럼 경제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그 공부를 통해서 얻은 화두가 뭐냐? 안정화 정책이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김재기 위원. 우리 국보위가 새로 짠 예산 편성 보고서 말이야. 너 이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불렀어요. 제로 베이스 예산이 뭐예요, 이게? 제로에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제로? 뭐가 제로야? 기존 관행은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느냐는 깡그리 무시하자는 거죠. 말하자면 백지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죠. 백지 상태라니. 그래도 이 전년도 것도 살펴가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지금까지는 경제성 없는 사업인데도 계획돼 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부진 진행해 왔습니다. 없애지는 못하면서 예산을 감축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없으면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돈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호호, 제로 베이스의 상태에서 국가 경제를 보자.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나?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여건으로는 그게 가장 효율적인 긴축 정책입니다. 여기서 1970년대 중후반 우리의 경제 여건을 살펴보자. 1977년 중동 붐으로 경제개발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었고 수출은 100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면서 중화학 부문에 대한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호황으로 임금 상승과 물가 인상을 부채질한다. 그 즈음 소위 안정론이 대두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김재익 경제기획원 기획국장과 강경식 차관보가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서울대 동문이기도 했다. 여보세요? 거기 인쇄소죠? 예, 저 경제기획원 기획국장입니다. 제가 어제 맡겼던 거 아직 인쇄 안 됐어요?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아하, 이거 좀 급한데. 예, 부지런히 돌리고 있으니까요. 점심시간까지 갖다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 사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참, 강 선배님, 무슨 일 있습니까? 한국경제 당면 과제와 대책 인쇄됐나? 예, 그렇지 않아도 인쇄소에 연락을 해봤더니 오전 중으로는 된답니다. 무슨 파워 게임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왜요? 남도구 부총리실에 있는 친구한테 슬그머니 얘기를 해봤더니 비관적이네. 비관적이라뇨? 너무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는 거야. 뜬구름 정도는 아닌데. 괜히 이 사람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어? 어디 국가 부도 사태라도 와야 정신을 차릴런지 원. 아무튼 오후에 남 부총리님 뵙고 그때 말씀 나누기로 하죠. 그런데 인쇄가 왜 이리 늦어? 전화 좀 넣어봐. 예, 제가 좀 전에 통화했습니다. 글쎄 전화 걸어봐. 김 국장처럼 해서는 안 돼. 이리 줘. 김 사장, 여기 기획국장실인데 인쇄물 안 가져오나? 1시간 내로 가져와. 안 그럼 가서 박살을 낼 테니까. 비슷한 시각, 같은 경제기획원 내 물가국. 이런 게 한심한 작자들. 박 국장,
점심 잘 먹고 오는 모양인데 왜 그래? 점심 먹은 게 올라올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싼 밥 먹고 왜 그러냐고. 요새 그 강경식 차관보하고 김재익 기획국장이 자주 만난다 싶었는데 글쎄 이게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일을 벌여? 눈치 전혀 못 채셨어요? 그 사람들이야 원래 자주 만나는 사이 아닌가? 단짝이잖아. 글쎄 그 단짝이 단체로 사고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그 부총리님 참석하는 회의에서 보고를 할 모양입니다. 오늘 점심 먹으면서 그 차관보실에 있는 친구 말이 참 가관입니다. 글쎄 중화학 분야가 너무 중복 투자되고 있으니까 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더랍니다. 누가? 누구긴 누굽니까? 강경식 차관보죠. 김재익이도 짝짝꿍해서? 그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출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하더랍니다. 무슨 소리야? 재검토란 말은 곧 중단해야 한다는 거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뭘로 먹고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경제를 시장에서 안 배우고 책상에서만 배웠으니 그 꼴 아니겠습니까? 이상으로 한국경제 당면 과제와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했어요. 강 차관보가 아주 많이 준비했구만. 김재익 국장이 고생했습니다. 경제 안정론 좋습니다. 좋아요.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그런데 이걸 과연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현재 상태에서 극복하지 못하시면 앞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알아요, 알아. 그런데 우리 현실도 감안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겁니다. 참. 중화학 공업 육성이나 수출 지원 정책이 오늘날의 재정과 금융을 키워온 주범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인플레도 왔고요. 자원 배분도 왜곡됐습니다. 따라서 재정과 금융을 긴축해서 인플레를 억제시켜야 됩니다.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 봐요, 강 차관보. 그리고 김재익 국장. 그건 이상론이에요. 중화학 투자를 조정해야 한다. 수출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 이거 지금까지 끌고 온 우리의 수출주도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에요. 흔들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고치려면 흔들어야죠. 부총리님, 지금 한국 경제는 골병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에요. 예? 사람이 모이면 어디나 반반씩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근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유신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시름시름 앓고 있는 정권 말기였다고 해도 유신의 주인공인 박정희 대통령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또 그이와 함께 개발연대를 이끌어온 주역들이 고위층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아니,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반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총선이 그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2월 12일 전국에서 실시됐습니다. 77개 지역구에서 154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 77.1%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예와 함께 서울 종로 중구 유권자로서 귀중한 한 표의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개표 결과 민주공화당이 68석을 차지했고 신민당이 61석, 통일당이 3석, 무소속이 22석을 차지했습니다.
1978년 총선 결과는 공화당의 완벽한 패배였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다. 1978년 12월 23일 동아일보. 박정희 대통령은 22일 오후 경제 강요에 초점을 맞춘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20개 부처 가운데 경제기획원, 내무, 재무, 법무, 농수산, 보사 등 11개 부처 장관을 경질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최규하 국무총리를 유임시키고 남덕우 경제기획원 장관을 경질, 후임에 신현학 보사부 장관, 내무장관에 구자춘 서울시장을 기용했다. 어떻게 된 거지? 야, 이거 완전히 청소해버렸는데요? 기사 이제 봤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 이거 아무래도 강경식, 김재익이 날개를 달겠군요. 날개를 달겠지. 그러나 날개 단 짐승도 언젠간 추락하게 돼 있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는 것처럼. 선거 결과로 개발연대의 주역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다. 특히 남도구 부총리, 김용환 재무장관, 김정년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 시대 경제개발의 주역이었고 충성심도 높았던 이들이 아니었던가. 대신 깐깐하기로 소문난 신현학이 부총리로 들어오면서 반전이 이루어진다. 그동안 보수적인 관료들로부터 전대받던 안정화 정책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을 비롯한 개발연대의 경제주역들은 여전히 못마땅해 했다. 그들은 신현학 부총리와 강경식 차관보가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시 대반전을 노린다. 그 주인공은 부총리에서 경질됐다가 대통령 경제특보로 돌아온 남덕우와 최갑규 상공부 장관이었다. 남도구 특보님, 아무래도 손을 좀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쓰긴 써야 할 텐데 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할 수 없습니다. 대의를 위해서라도요. 최 장관, 너무 서두르면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왜요? 중화학 투자 문제니 수출 금융 문제, 모두가 이미 각하의 허락을 받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각하께서도 못마땅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요. 하지만 어머니 각하께서 사인하신 내용을 가지고 다시 들고 가서 재고해 주십사 하는 것도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그냥 물러나 있다가는 이대로 굳어져 버려서 안 됩니다. 안정화 정책도 좋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마침 신 부총리하고 강 차관보가 해외 출장 중이니까 귀국하기 전까지 해결하기로 하시죠. 예, 김재익입니다. 김 국장,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저쪽에서 말이야, 신 부총리하고 강 차관보가 출장 간 사이에 수출 금융직 일부를 원래대로 돌려놨다는 거야. 뭐야? 누가? 최갑규 상공부 장관. 혼자서 그랬단 말이야? 혼자 했겠어. 남도구 경제특보하고 둘이 작업했나 봐. 게다가 무슨 말이 떠도는 줄 알아? 신 부총리나 강경식, 그리고 김 박사 자네가 정부의 중화학공업을 반대한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고.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려는 거 아니야. 그거야 김 박사 생각이고, 해석이야 각자의 자유 아니겠어. 정말 일이 힘들다. 당시 경제 안정화 정책의 주역은 김재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자는 안정화 정책의 줄다리기는 오래 못 가죠. 11.6 사태로 개발연대 주역들이 모두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안정화 정책에 시비를 거는 사람은 모두 사라진 거죠. 결국은 이렇습니다. 유신의 종말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겁니다.
출연 전두환 노민, 김재익 박영재, 국장일 백경훈, 국장이 한복현, 남덕우 권도일, 강경식 박상훈, 최각규 김영우, 인쇄소 탁원정, 낭독 김동하.